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격히 변하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참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6년 이래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과 작년도 작년 말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비중의 불행한 사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유력 경제학자들이 모이면 다보스 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바비 다가올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이전의 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란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창호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 되기로 해서 더욱더 그런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한 일상화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직업 변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크게 실감은 되지 않고 있으나 변화의 조짐들이 매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교육에도 이런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큰 재앙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뉴 트렌드를 가져오게 하면서 전 세계를 크게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큰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이제 전에 비해서 국가의 역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됐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패권 국가들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한 서구 위주의 선진국 사회에 대한 동경 혹은 신화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란 우리나라에 대한 나라의 발전과 우리의 발전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큰 시대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이나 인류 공동체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교육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미래 교육과정을 입안해서 현재 적용을 해서 현장이 매우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성과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나칠 정도의 지식 위주의 학습 교육과 암기 위주의 교육, 또한 즐겁게 하는 교육이 아닌 의무에 의한 교육, 또한 사람의 교육의 본질 측면에 해당되는 인성교육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고, 또한 창의성 부분도 상당 부분 미진한 그런 교육 현장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할 바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격히 변하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참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6년 이래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과 작년 말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비중의 불행한 사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유력 경제학자들이 모이면 다보스 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이 다가올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이전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란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창호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로 해서 더욱더 그런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한 일상화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직업 변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크게 실감은 되지 않고 있으나 변화의 조짐들이 매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교육에도 이런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큰 재앙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뉴 트렌드를 가져오게 하면서 전 세계를 크게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큰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이제 전에 비해서 국가의 역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됐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패권 국가들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한 서구 위주의 선진국 사회에 대한 동경 혹은 신화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란 우리나라에 대한 나라의 발전과 우리의 발전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큰 시대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이나 인류 공동체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교육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미래 교육과정을 입안해서 현재 적용을 해서 현장이 매우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성과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나칠 정도의 지식 위주의 교육과 암기 위주의 교육, 또한 즐겁게 하는 교육이 아닌 의무에 의한 교육, 또한 사람의 교육의 본질 측면에 해당되는 인성교육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고, 또한 창의성 부분도 상당 부분 미진한 그런 교육 현장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할 바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가 급격한 변혁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변혁기일수록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 교육자나 교육은 이 본질 측면에 더 강조하는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 학교 교육이 나아갈 큰 그림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 처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서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해결반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행동을 하는 도전 속에서 설령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성공을 했을 때는 그런 자신감, 성공감을 바탕으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변혁기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주도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속에는 그간 소홀히 됐던 그야말로 올바른 사고를 갖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주어진 문제를 어떠한 경우든지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축,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진정한 그 종사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성급한 결과보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교육 40년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학습을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도표로 사실 정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안내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화된 도표를 보면서 오늘 시간에 마무리로 얘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나와 상대, 남하고 우리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주도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 역량 속에는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참된 인성,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성취 역량, 그리고 남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 그 다음에 리더십, 이와 같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성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길러내고, 이런 인성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릇. 이렇게 형식, 형태, 모양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릇에 담을 것이 뭐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힘, 학습 역량. 보통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 그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고를 통해서 문제에 다른 측면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외성이라는 것을 창의성을 합니다. 자기가 학습했던 것을 정리해서 A 플러스 B가 C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학습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용물이에요. 따라서 인성이라는 그릇을 평상시에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의 기본을 통해서 형성하고 그 속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 콘텐츠를 그 안에 넣어서 상당한 기간 숙성을 했을 때 그게 역량으로 나옵니다. 개인의 역량. 그러면 이게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릇이 돼 있어야지 많은 학습이나 자기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것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늘 강조하고 그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길러낸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는 꾸준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역량을 바탕으로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더 남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런 인성지수, 공감성지수가 높기 위해서는 남을 항상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한 남의 장점이나 탤런트를 인정해서 협업할 수 있는, 비록 친구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좋다 혹은 다양한 다른 능력을 인정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고, 마지막 단계로서는 나와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의 공동체, 조그만한 학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인류라는 이런 공동체의 이익에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필요하며, 그걸 통해서 사회봉사, 인류봉사,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마무리 단계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자아실현의 마지막 끝이 아닐까. 나 자신의 역량을,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서 그걸 바탕으로 남하고 나누고 배려해주고 협업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더 넓은 개념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낸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조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항상 정리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를 이러한 얘기를 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이 다음 시간부터 쭉 전개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도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